퇴직금 5억이었는데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생활비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 혹은 지금부터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63세 변호사의 은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변호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퇴직금 5억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은퇴 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이야기. 먼저 이분의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로 일하셨고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사회적 지위와 연봉 모두 꽤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족들과도 좋은 집에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리셨죠. 그런데 57세쯤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으니 조금 일찍 은퇴해서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으로 5억 정도를 수령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5억이면 노후 자금 충분하겠네요 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6년이 지난 지금 월 평균 생활비만 40만 5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5억으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생활비 때문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 무언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은퇴 사례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은퇴 후 생활비 고민 사례 3가지. 1. 60세 공무원, 연금만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어씨는 60세에 30년 넘게 몸담았던 공직에서 퇴직했어요. 국민연금과 별개로 공무원 연금이 꽤나 괜찮다고들 하니까 은퇴 후에는 그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고 확신했다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월 평균 25만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월 500만 원 넘게 쓰는 생활에 익숙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넉넉하니 매달 적게 쓰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문제는 은퇴 후에도 씀씀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줘야 하고 취미나 여행도 포기하기는 싫고 그런 식으로 지출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모자라기 시작하더랍니다. 결국 어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크게는 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국내 여행도 1년에 23번으로 줄였죠. 결정적으로는 차를 중고로 바꾸면서 유지비를 아꼈다고 해요.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니까 그제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55세 대기업 임원, 퇴직금 3억으로 집 사느라 다 썼어요. B씨는 5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일하시다가 구조조정 이슈로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셨어요. 직장에서는 희망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은퇴 후에는 내 집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부었거든요. 처음엔 나름 자신감이 있었대요. 집값은 오르니까 나중에 팔아도 되고 본인도 부업 좀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부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나이 들어 새로 일을 시작하려니 건강 문제도 있고 인맥도 회사 바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소소했고 매달 나가는 공과금, 관리비, 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퇴직 이전 생활과는 전혀 다른 긴축 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니까 나가도 잘 살겠지라는 안일함이 B씨를 가장 힘들게 했다고 해요. 결국 B씨는 다시 작은 사무실을 구해 컨설팅 일을 시작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죠. 은퇴 후에는 돈 나갈 구멍은 많고 들어올 구멍은 없구나라는 뼈아픈 교훈을 느꼈다고 합니다. 3. 63세 변호사, 퇴직금 5억. 그거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C씨,
바로 63세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에 일찌감치 퇴직을 결정하며 받은 퇴직금이 5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몇 년은 아주 여유롭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첫째, 본인이 평생을 웬만하면 좋은 것 쓰고 좋은 것 먹는 생활에 익숙해 있었어요. 둘째, 자녀들이 이제 취업도 했고 독립했으니 오히려 본인한테 돈이 안 들 줄 알았는데 자녀들 결혼이나 집 장만 등에 조금씩 보태다 보니 목돈이 훅훅 빠져나갔답니다. 또 변호사로 활동할 땐 병원 갈 시간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자꾸 아픈 데가 보인다는 말처럼 건강검진부터 각종 병원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은퇴 후 6년째가 되니 지금 속도로 돈을 쓰면 10년 뒤에는 남은 게 거의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고정돼 있고 사실 이걸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뭔가 일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3. 은퇴 자금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줄이려면 결국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노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점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공과금이 꽤 큽니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라면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은 전원주택이나 외곽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비를 낮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야겠지만요. 건강관리 선행. 중년 이후 건강관리가 최고의 절약이라는 말이 있죠. 의료비는 한번 큰 병이 터지면 순식간에 몇백, 몇천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운동습관, 식습관 개선, 정기 건강검진 등을 미리 챙겨서 큰 비용이 드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투자 전략 점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수령하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필요한 추가 자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투자나 재무 설계를 통해 일정 수익을 만들어 두면 부담이 덜합니다. 단, 무리한 투자나 생소한 분야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소득원 모색. 꼭 회사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파트타임 형태로 해볼 수 있어요.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강의, 자문 등을 해볼 수도 있고요. 몸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면 경제적, 정신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4. 퇴직 6년 차가 주는 교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6년 차라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새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줄었는데 라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직후 12년은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돈도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주변에 선물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56년 지내다 보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63세 변호사님 역시 변호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것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스스로는 이제 앞으로 2030년 이상은 더 살 텐데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고민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5. 마무리하며 퇴직금 5억이었는데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생활비 공개 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크지 않나요? 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막상 본인이 살아갈 남은 세월에 비하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의 소비 습관과 삶의 수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고 자녀 지원비나 의료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도 계속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은퇴 후 월 고정 지출은 얼마쯤 될까? 내 연금은 얼마쯤 들어올까?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같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가계부나 가정재무상태표를 점검해 보세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여력이 된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기 나름이라며 늘 빠듯해질 수 있고, 반대로 조금밖에 없어도 계획적으로 쓰면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난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3세 변호사라는 다소 여유로워 보이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은퇴 6년 차 생활비 문제와 함께 다른 두 분의 은퇴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보세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노후를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